남편과 재혼한 지도 어느덧 15년 차. 주변에서 재혼 가정의 모범 답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 씨랑 남편 사이는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가 식구들이 명절이나 제사 때 발길을 뚝 끊고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정 씨네 가족만 쏙 빼놓는다고 합니다. 이 짐작 가는 이유가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는 시가 식구들이 정 씨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동안 이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사연 주인공은 재혼 부부 중에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별별 상담소에서 다뤄왔던 재혼 부부와는 많이 다르다는 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하고는 문제 없어요. 이혼 아닙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문제 전혀 없고요. 남편하고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재혼 가정의 모범 답안이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사이는 정말 좋습니다. 이 제보자는 60대 아내 정모 씨인데요. 이혼하고 지인 소개로 지금 남편을 만났고요. 남편도 이혼한 상황이었습니다. 각자 자녀는 모두 분가한 상황입니다. 그 남편은 정말 착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정 씨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요. 바로 일어나서 가자 할 정도로 다정하기까지 합니다. 이 남편이 양봉 일을 하는데요. 정 씨는 양봉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남편이 또 워낙 자상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서 이제는 둘이서 손발이 아주 척척 맞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교수님? 네, 이 정 씨 남편은 사남매 중에 셋째고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딸만 셋에 아들 하나 있는 집에 이제 누나 아들인데 있고 여동생 있고. 누나 둘에 여동생 한 명. 그러니까 이제 이 다시 결혼을 해서 이제 재혼을 했을 올 때도 시누이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어렵게 이렇게 재혼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참고 좋게 넘어가고 이렇게 싫은 소리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중간중간에 시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시골에 지내는 게 이 정씨는 처음이니까 뭐 모든 게 서툴잖아요. 그러면 지훈 애미는 손끝이 야무져서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참 잘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훈 엄마가 누구예요? 전부인. 아, 진짜. 전부인하고 비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누이 동생은 그 언니가 진짜 일은 잘했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부인 앞에서 사연자 앞에서 네. 어쩜 좋아, 어쩌면 좋아. 불문율이죠. 절대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나 하지. 자기들도 안 하죠, 통상은. 진짜. 근데 전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됐다고 하고 늦게나마 이제 재혼해서 잘 사는 거를 질투해서 이러나 이런 생각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주 전처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고 아는 체 하기도 좀 그렇고 또 모른 체 하니까 또 속상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은요. 예. 때 되면 그 지훈 엄마가 꿀도 보내주고 하는데 아이고 꿀이 안 오네라고 눈치를 줍니다. 꿀 안 보내준다고? 왜 양봉업자니까요. 근데 정 씨 입장에서는 재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고생하는데 이거 암만 식구라고 하더라도 돈 받고 줘야 되지 그냥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거 근데 꿀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죠. 가족끼리 더더욱 제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누이들의 눈치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뭐 양봉업을 하더라도 뭐 좀 싸게는 줄 수 있을지언정. 이걸 날로 먹으려면 안 되죠, 이걸. 그리고 가족끼리는 오히려 더 돈을 좀 더 주고라도 더 장사 잘 되게. 더 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하는 게 좀 사실 화가 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엄청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큰 시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우리 지인이 그 답례품으로 꿀 주문한다고 하는데 거기 꿀 좀 보내줘. 이렇게 해서 50만 원 상당의 꿀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입금이 돼야 되잖아요. 50만 원씩 꿀을 보냈으면 50만 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남편한테 이거 돈이 안 들어오는데 좀 알아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지인이 나 입금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다시를 확인해서 알아보니까 지훈 엄마한테 입금을 한 겁니다. 전처한테. 네, 전처한테 입금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시누이 지인이 남편 이혼하기 전에도 이제 그렇게 꿀을 계속 주문을 해왔었는데 예전 입금자를 전처 계좌로 저장해놨는데 이번에도 실수로 그리로 보낸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 뭐 지금 비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 거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누이의 태도였습니다. 시누이가 어쨌길래요? 그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요. 그 사람이 글쎄 그 지훈 엄마한테 돈을 보냈다네.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하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 씨 생각에는 지인이 실수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돈은 동생네한테 제대로 보내야 하니까 뭐 본인이 결제를 하고 그 지훈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좀 돌려받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렇게 끝인 겁니다. 그래서 정 씨가 남편한테 그게 끝이야? 왜? 아니 우리한테 줄 돈 잘못 보내놓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요. 남편도 중간에서 난처해집니다. 결국 정 씨랑 이 큰 시누이가 전화로 좀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시누이는 뭘 그렇게 따지냐, 너 잘났다 하면서 화를 내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 두절입니다. 아니 교수님, 너 잘났다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네. 돈은 보내줘야지 50만 원. 글쎄요, 이제 뭐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또 그 뭐 신우이 입장에서는 또 전 올케한테 전화해서 돈 잘못 간 거 좀 다시 보내주라 이런 게 좀 불편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 정도 가족 간의 문제면 그때 이제 며칠 이제 기분이 안 좋고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 정 씨 입장에서는 뭐 그냥 이 정도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그 이후에 1년 동안 이 사실은 시누이들이 다 똘똘 뭉치면 3대 1이잖아요. 근데 이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제사다 명절이다 그러면은 이 남편이 외아들이니까 집으로 와서 명절도 세고 제자도 됐는데 명절이나 제사 때 그냥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 뭐 조카들 졸업한다, 결혼이다, 100일이다 이럴 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제 가셨나 봐요. 뭐 축하하러 봐주면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래서 도리어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걸 이제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보통 때 도대체 나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우리 남편은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너무 화가 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진짜 이 재혼 가정 네. 정말 재혼을 결심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딱 했는데 그렇죠. 일단 남편은 문제 없어. 그런데 그냥 시누이들이 문제야. 최근에 남편도 좀 한 소리를 했는 것 같아요. 뭐 같이 갔다 왔는데 뭐 누나나 여동생이 기분이 안 좋아하는 걸 모습을 보고 당신 좀 참지 왜 아하. 좋게 좀 넘어가면 되는데 조카들도 못 보고 이게 뭐냐라고 좀 한 소리를 했다고 해요. 뭐 정 씨도 남편 마음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참 자기가 잘못한 건 별로 없는데 좀 중간에서 되게 속상했고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우리 가족 왕따 만든 시누이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약식 푸처 핸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시누이들하고 연 끊어 동그라미. 야, 며느리가 그래도 고개 숙여야지, X. 아니 고개는 아닌데. 고개는 아니고 그냥 사이 관계를 끊자는 말. 여기 중간은 없어. 중간은 없어. 자, 여기 백 중간 변호사님. 없어요. 여기 백 중간 변호사님부터. 그러니까 사실 그 재혼 가정의 전체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만으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무시하면서 이걸 이쪽에서 사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보다 앞으로 10배는 더 세질 것 같고 정말 남편만 괜찮다면 두 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양봉하면서 잘 살 수 있는데 시누이 볼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집안이 뒤집어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사안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끝입니다. 저는 남편만 괜찮다면 두 분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세게 나오시죠.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사이 좋았다던 그 전처랑 왜 헤어졌는지 사연자가 곧 알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을 끊지 않으면요. 그렇군요. 자, 그럼 박 변호사님. 뭐 연을 근데 남편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한 소리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한 것 같고 남편하고 사는 거지 가족들하고 특히 시가 쪽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연 안 보면 되는데 굳이 또 끊는다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선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보지 말자. 인간 끊자보지.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속으로만 끊고 겉으로는 어차피 그냥 행동 그래 하면 끊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되지. 선언할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면 네, 된다. 속으로 욕하면 되죠. 욕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자, 교수님. 네, 저는 지금 우리 제보하신 정 씨께서 마음이 안 괜찮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건 반장에까지 얘기를 해서 이 관계를 좀 풀고는 싶은데 그쪽에서 사과를 안 하니까 지금 너무 답답하시고 그렇다고 내가 사과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남편도 안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묵묵하고 좋은 남편이 당신이 좀 참지 그랬어. 가족을 못 만나는 게 지금 속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가면 부부 사이도 굉장히 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괴로울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잘못한 건 저는 신우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넘어가서 그러니까요. 전 부인하고 비교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다가 3대 1로 이렇게 괴롭히면 이건 안 되는데 사실 이 정 씨도 참는 분 같지는 않아요. 전화로 이 큰 신우이하고 이렇게 막 한바탕 하셨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시고 이제 할 말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당신이 좀 참지 그랬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판 크게 하신 거니까 어떻게든지 소통을 해서 내가 비교당하는 건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나를 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하고 대신에 이제 또 싸움이 있을 때는 조금 양보도 하시는 식으로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 과연 이렇게 어떨까요? 좀 궁금하네. 일단 SHK님은요. 발 끊으면 좋네요. 오히려 이참에 끊고 편하게 사세요 하셨고요. 제이님, 교통정리 못하는 남편 사람 좋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셨고요. 해피스텝 제이님, 나는 시가에서 왕따 당하고 싶다. YSY님, 제보자분이 그들을 왕따시키세요 하셨습니다. 아, 시가에서 왕따 좀 당하고 싶다. 좋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